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네이버를 정확하게 40만 3천 원이요. 요때 양봉의 종가가 이 기준 가격이 되고 이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를 낸 종목은 반드시 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고, 이 거래량이 수반된 다음에 이 강력한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그 저항 자리가 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40만 3천 원을 딱 찍었을 때 이때였죠. 요 날이 이제 최저가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 그 이후서부터는 2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43만 원이었던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자, 이 43만 원을 이제 오늘 드디어 21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이 급등이 나오면서 또 40만 3천 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를 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은 네이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자,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즉 컨센서스에 부합한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목표가가 증권사가 또 발표를 한 게 56만 원을 또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멋지게 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또 조정이 좀 나올 거고, 조정 나오면은 또 계속해서 추세가 21선을 따라서 또 밑에 이제 61선도 이 40만 원대를 돌파해 주게 되면은 다시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이 상승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17만 원을 돌파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제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를 때도 이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지금 카카오처럼 그냥 냅다 그냥 가파르게 쫙 올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조정권의 이 가격대가 16만 5천 원서부터 15만 원 사이가 지금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 21선이 그 전에는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을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21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워낙 개미들의 이제 매수세도 많고, 또 중간중간에 주가가 탄탄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단타치로 들어와 가지고 요런 자리에 들어와서 단타로 해먹고 또 나가고, 또 단타로 해먹고 나가고, 자,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그 움직임을 같게 움직이고 있다가 네이버는 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또 부합, 또 목표가 56만 원이라는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해줬고, 자, 그리고 카카오는 일단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을 갖다가 거쳐서 다시 이 15만 원대하고 16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주가가 15만 원대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카카오는 이 조정 구간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 기관처럼 단기 매매의 영역이고,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10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이야 뭐 지금 여기서 지금 하루 몇 프로 움직이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또 이 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는 단기적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싸게 사기 위해서 주가가 조금 내려온 다음에 사시면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네이버 올라갔을 때 카카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은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차전지 쪽의 테마가 강하게 붙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삼성 SDI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른 것 갖고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른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을 가지고 종목이 왜 올랐는지 그 설명을 드리고, 이 종목이 올랐으니까 2차전지가 올랐으면은 2차전지에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순환매를 하면서 오른다. 결국은 테마의 순환매, 그리고 그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의 순환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삼성 SDI가 오르게 되면 삼성 SDI의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를 공급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이 그 다음에 더 많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요때부터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평선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바로 올랐죠. 뭐 다음 날 바로 오를지 또 하루 조금 며칠 있다 오를지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슈 지금 테마가 탔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테마가 타야 돼요. 이슈가 있는 종목이 테마가 붙어야 주가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작은 호재에도 주가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3일 전에 요때였죠. 이 3일 전부터 LNF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LG 쪽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삼성 SDI가 올라가면서 삼성 SDI에 공급하는 업체들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LG화학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LG화학 배터리가 나쁜 건 아니다. 전 세계 1위 업체는 LG화학에서 나오는 배터리다. 그렇다면은 LG화학의 배터리가 제일 잘 팔리는데 여기에 공급을 하는 이 LG 쪽에 공급하는 소재, 부품, 자, 이런 것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LG화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LNF입니다. 요때였죠. 전고점을 만들고 10만 원이라는 전고점을 만들고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슈가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자, 요때에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 드렸죠. 자, 그러면서 7월 7일부터 이렇게 강력한 3일 연속되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다. 자, 그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뭐 연기금에서는 뭐 모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쭉 뭐 보험, 투신 이런 쪽에서 자,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집이 있었죠. 바로 요때였습니다. 6월 달. 요 횡보하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 이제 박스권. 자, 요거 확인하고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전고점이 10만 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자, LNF 같이 이 우량주가 오늘 18%나 급등을 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 종목 갖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 종목은 조정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그 조정 나오는 타이밍을 또 여러분과 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에 알아보겠다. 자, 그리고 또 수급도 계속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도 똑같이 상승한 이후에 조정받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를 찍고 지금 오늘 멋지게 또 반등을 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 오른 종목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의 주도 테마 또 이 테마의 순환매 차원 2차 전지가 오늘 올랐으면은 내일은 좀 쉬겠죠. 그러면은 다음 날은 메타버스가 움직인다든지 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든지 바이오가 움직인다든지 자, 어떤 종목이 순환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자, 이거를 캐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의 강한 테마가 어떤 테마냐? 테마주라 그래서 다 잡주만 테마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형주도 반도체도 바이오도 또 뭐 2차 전지도 다 어떠한 이 테마로 예전에 이제 섹터라고 그랬는데 자, 테마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서부터 중소형주까지 순환매를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2차 전지 먼저 삼성 SDI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 삼성 SDI는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원대 저점 찍었을 때 찍다가 이날이었어요. 정확하게.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니까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요날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다. 자, 21선 돌파를 할 때 수급이 크게 붙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서부터는 5일선, 11선을 따라서 가면 된다. 대형주는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안 깨지면은 추세가 계속돼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만 원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전고점까지 와서 전고점 돌파 못할 때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꺾어지는지 추세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까? 11선. 그렇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1선이 만능의 선은 아닙니다. 21선일 수도 있고 61선일 수도 있고 뭐 이평선이야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고 추세가 계속돼서 지속하는 것, 즉 상승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은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갔을 때는 대형주는 11선, 또 중소형주는 5일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는 21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종목마다 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1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 이 전고점 75만 원대를 돌파해야 그다음 80만 원 최고의 전고점 있죠. 80만 원대를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면은 그때까지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삼성 SDI 역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오늘 또 이 소재 쪽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이제 좀 이 장비 쪽 있죠. 장비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성 SDI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이 11선을 따라서 이 전고점 80만 원대를 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70만 원대 돌파에서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또 지수도 이제 올랐다 내렸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기관에서 좀 팔면은 외국인이 받고 하루는 기관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요. 또 다음 날은 외국인이 팔아요. 또 기관이 받아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외국인이 좀 파니까 기관이 좀 사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쌍끌이 매수 제일 좋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을 하나가 팔면 하나가 받아주면서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PNT라고 있어요. 이 PNT는 이제 코스닥 150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는 이제 우량한 기업에 속하고 있죠. 자, 이 PNT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그동안 이제 보면은 이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낮아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저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 저점이 낮아지다가 최근에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동안의 바닥권에서의 힘을 모아서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자, 이런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그래서 PNT도 이제는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PNT도 26,000원이요. 이 26,000원이 항상 보면은 이 정고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27,000원, 또 28,000원. 그러니까 즉 고점이 점점 낮아졌죠. 그래서 요번에 26,000원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PNT도 2차전지 중소형주 중에서 장비 쪽, 소재 쪽이 이제 다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디가 가요? 장비가 가요. 부품, 장비. 자, 결국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순환매를. 자, 그래서 장비 쪽의 종목으로는 또 이제 PNT가 오늘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화학 업종들이 지금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이 소재 쪽 화학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유화가 있습니다. 대한유화. 예, 아주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아주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들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이제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가 바닥권에서 이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세 전환을 하면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유화가 2차 전지 이 소재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분리막이요. 분리막용 PP 파워 그레이드. 자, 이 분리막용 소재를 개발을 해서 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에 공급을 한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대한유가 오늘 아주 멋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이제 21선 돌파 이후에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추세를 잡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진바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요. 아이테크놀로지도 자, 이제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이건 지금 뭐 지난번 이때였죠. 6월 20일경쯤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닥에서 쌍바닥 모양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추가적인 이제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쭉 하고 이제 5일선 따라서 멋지게 올라서 일단 전고점이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 태어난 날, 자 이때가 21만 원이었어요. 21만 원까지 일단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슬슬 고점에 이제 징후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테마가 아주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움직이는 폭이 좀 작아졌죠? 예, 이제 나올 거래량도 없어요, 이제는. 여기 이제 그동안 물려있던 애들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에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나온 물량도 없어서 거래량도 줄어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올라갈 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려가지고 또 이 꼭대기선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들어가신 분들도 많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 삼성전자를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주가가 뭐 앞으로 급등한다 이런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의 이 상황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지금 개미들이 제일 많이 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 작년부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 많이 이제 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이 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지금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싸게 사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그냥 지금까지도 계속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기 9만 원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 오르나 그때는 잘 가는 것 같더니 왜 내가 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가나 그런 거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생긴 이래에 거의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같은 움직임이 참 많았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의 호재나 또 앞으로의 이슈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을 하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왜 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어디 정도에서는 반등이 또 나올 거고 자, 이런 것 등을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나는 삼성전자 사가지고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10년씩 뭐 20년씩 가져가도 그냥 묻어둘 종목 또는 삼성전자가 10년 20년 지나서 지금 가격보다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가능하면 싼 가격에 사실 분들은 싼 가격대를 어디가 저점일 때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제가 지금 줄을 쫙쫙 거가면서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직전 저점이 최고 저점이 78,400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지지를 했던 부분이 79,100원.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대형 종목, 무거운 종목이 정확하게 가격을 진짜 100원 단위로 정확하게 딱딱 지지할 자리, 고점의 저항 자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테마주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이 컨트롤하는 종목이고 외국인들은 거의 80, 90% 이상은 전부 컴퓨터로 매매를 한다. 딱 컴퓨터의 프로그램대로 주가를 사고 팔기 때문에 손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거랑은 다르다. 그래서 정확한 지지 저항 자리를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항상 음봉이긴 음봉인데 전일보다는 올라간 음봉이네요. 그죠? 예, 이런 음봉을 상승 음봉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79,000원을 콕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3일 만에 다시 이제 8만원대를 올라섰습니다. 지금 8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만원 위로 이제 또 안착을 하게 되면 또 이제 8만원대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랬다가 또 뭐 좀 안 좋아지면은 또 7만원대로 왔다가 또 8만원대로 갔다가 자, 이렇게 되면서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된다.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그죠? 다시 8만원대로 올랐으니까 집계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시 8만원대로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제가 지난번에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건저점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또 아랫골이 달아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제 어제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상승 음봉이었고, 자, 오늘은 양봉으로 이제 그리면서 한 3% 정도 멋지게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다시 이제 요 21선이 있어요. 요 21선, 61선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1선입니다. 왜냐? 이때 61선을 맞고 못 올라갔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한 이평선을 맞고 못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평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성질을 갖다가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61선은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6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일단 최근에 하락세를 딛고 오늘은 이제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61선 돌파. 그 다음에 요 13만 원대에 있는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완전히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의 자리인 거고 13만 원대를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도 자 21선 왔을 때에 이때부터는 지금 보면 이제 이때 21선 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다 반등이 나왔다. 혹 지수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53,000원대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밑에 61선까지 있기 때문에 짱짱하다. 뭐가 걱정이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현대건설 다시 오늘도 역시 3일째 계속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이 무거운 종목은 급등은 아니지만 추세를 따라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추세 따라가서 가는 종목이 있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렇게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이 결국 지나고 보면은 또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뭐 꽤 잘 납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반등을 지금 주고 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DLENC 대림산업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DLENC라고 했죠. 역시 지금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건설주들 어차피 뭐 정책으로도 엮이던 실제로 부동산에 관련된 주택을 공급하는 쪽. 자, 이런 쪽은 현대건설, 뭐 DLENC, 자, 이런 회사들 실질적으로 집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자, 이런 회사들이 자, 올 1년 내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특히 이제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냐? 또 이런 것도 지금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3기 신도시 뭐 분양이 대박 났어요.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건설주들도 또 영향을 받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DLENC가 최근에 14만 5천 원대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자, 이후에 이제 조정 시에 이 매수 관점이다. 자, 11선. 그 다음에 아직 21선은 이 14만 5천 원보다도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세에 안 잡혔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11선부터는 분할 매수의 관점. 혹 21선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나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수급이 누가 파느냐 안 파느냐 요걸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자, 역시 오늘도 이 기관이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이 지난번에 급등하기 전에는 외국인이 이제 박스권에서 잡아놨던 게 있었고, 그리고 기관은 14만 5천 원 돌파하면서부터는 기관에서 계속 들어와요. 아직도 기관은 큰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하면서 수익을 갖다가 더 내기 위해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DLENC도 조정시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근데 또 이제 현대차. 자, 현대차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의해서 이제 내려왔지만 딱 양봉이 이제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하락세는 일단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도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좀 버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버티다 보면 누가 내려와요? 일단 5일선,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지난번에도 21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제가 추세가 전환됐다 그랬더니 이제 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아직은 단기 하락세인데, 자, 하락세를 멈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이 내려올 때까지 잘 버티기만 하면 22만 5천 원 여기를 안 깨고 버티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때에 또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된다. 특히 이제 현대차는 그동안 지난번에 5월달, 6월달 끌어올렸을 때, 6월달 올렸을 때 기관이 올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관이 근데 그걸 요걸 갖다가 좀 다 팔았죠. 다시 한번 또 버티고 있으면
기관이 들어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와 더불어서 이제 기아를 보시면은 기아도 전일에 이제 반등에 성공한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딱 기준이 됐던 요날 가격 84,000원대를 정확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 61선, 121선을 콕 찍고 이평선 지지받은 다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일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수급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 시에 현대차보다도 이제 탄력성은 더 좋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자, 그리고 오늘은 버티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아도 다시 한번 현대차와 더불어서 88,000원대, 자, 여기가 지금 그동안에 저항이었잖아요.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빠졌지만은 다시 88,000원대 위로 복귀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14만 5천원대에서부터 쭉 17만 원까지 다 올라왔어요. 전고점이 17만 원대였으니까 전고점까지 딱 찍었죠. 그리고서 실적 발표하니까 확 떨어졌어요. 발표하면 좋게 발표하면 2분기 사상 역대 최고다. 엄청 좋잖아요. 좋으면은 더 날아갈 것 같은데 반대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고, 자, 그래서 주가가 내렸는데 이 참 LG전자는 이평선 보면은 참 지지저항을 잘한다. 그러면서 이평선 따라서 가는 것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 이평선 잘 따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121선, 61선이 15만 7,500원 부근에 있으니까 여기를 딱 찍고 안 떨어지니까 오늘 반등이 다시 21선까지 쏘아 올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LG전자도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였지만은, 자, 오늘 21선을 돌파해주면서 LG전자는 그래요. 한번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올랐으면은 또 내리고, 내렸는데 조금 덜 내려, 그리고 또 조금 올려, 또 조금 내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죠. 얘는 항상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LG전자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 그렇지만은 지지되는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양봉을, 지난번에도 61선 돌파할 때 양봉 나오고 나서 이제 추세가 나왔죠. 자, 요번에 이제 바닥을 딱 찍는 그러한 캔들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까지 해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